네, 매주 목요일에는 저희가 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퀀텀 F&A의 최은화 대표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 최 대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6.4%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미 미국 내에 지금 한 2달 정도 나타나는 모든 지표를 보면은 소비라든지 산업 생산, 고용 모든 면에서 미국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허. 제조업의 전망도 한 1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서비스업은 역사상 가장 빠른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도 이제 3월에 91만 6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결과를 놓고 이제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은 IMF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연준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역시 그 두 가지 정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죠. 하나는 그 백신 보급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빠른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확진자, 입원 환자, 사망률 이 3박자가 다 지금 낮아지고 있어서 경제 재가동이 좀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산업이 이제 많이 풀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더 빨리 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저희 캘리포니아도 잘하면 이제 완전 정상화가 곧 이루어진다고 이제 주지사께서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고, 둘째는 역시 이제 과감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인데, 작년 7월 이후에 1차 케어스 액트가 이제 끝나고 나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연말에 이제 9천억 불이 통과가 되고, 또 지난 3월에 1조 9천억 불이 이제 또 이어지니까 소비가 이제 급상승하면서 이제 산업 생산 고용도 다 증가하고 있죠. 단지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해서 이런 통계나 전망치는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경제 성장률이 6%를 넘어선다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면은 굉장히 크게 잘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기저 효과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팬데믹으로 성장이 원래 됐었어야 될 부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를 한 것이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시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걸로 보이지만 2019년도에 비해서 보면은 그 전에 추세에 겨우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100m 육상 선수가 10초의 기록을 갖고 있다가 좀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재활 치료 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뛰었더니 11초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점점 몸이 좋아지면서 이제 10.5초 달리면은 0.5초라는 큰 기록 갱신하는 걸로 보이지만 원래 10초를 달렸던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느린 편이죠. 느린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저희가 경제학에서도 이제 기저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6.4%를 성장해야만이 2019년도의 추세를 그래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이 돼야지 2019년도까지 있었던 추세를 따라간다고 보고 있고, 현재 세계 OECD의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 기저현상까지 감안해서 넘어설 수 있는 나라는 중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2020년에 2019년도 수준의 경제 수준을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봤을 때 2020년에 성장했어야 될 부분까지를 커버하는 것은 아마 이제 올해 2021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빠른 나라가 미국이다. 이제 이런 점에서는 이제 미국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빨라졌다 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은 아무래도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때문인데, 보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현재까지의 월가의 반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산업계의 반응을 보면은
1조 9천억 불에 대한 그 경기 부양책은 이제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양책이 이제 왜 지금 중요하냐 했을 때는 사람들이 돈은 많아요. 작년부터 케어스 액트부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9천억 불 나온 거 이런 것들 다 합치니까 저축이 거의 뭐 1조 7천억 정도의 저축이 늘었고 그 전보다 네. 이제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많고 이제 이런 게 다 돼 있지만 부양책이 왜 필요한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빠진 산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타격을 크게 받은 이제 이쪽에 있는 그 분들에게 이게 구제를 해준다는 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축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돈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돈을 안 쓰는데 부양책이 자꾸 나오면 뭐 이 정도로 어려워도 앞으로도 좀 더 어려워지면 또 부양책이 나오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돈을 쓰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양책이 중요한데 그보다 이제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백신의 효과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백신 팔러시가 그 경기 부양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바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코비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으면 첫째는 뭐 경제에도 여러 가지 봉쇄가 돼서 실질적으로도 소비할 수가 없게 되지만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부양책이 나오면서 동시에 백신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뭘 비교해 보면 금방 그 이해를 하시냐면요. 지금 유럽연합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죠. 네. 백신도 지금 지금 갈팡질팡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누가 맞느냐, 어디서 이걸 공급을 받느냐, 미국 보고 좀 더 이렇게 공급을 해달라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 보니까 백신 효과도 지금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미국과 달리 유럽중앙은행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각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은 개별 국가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미국처럼 이렇게 연준에서 이 일괄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유럽연합의 그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연합이 통합을 했지만 경제 부분에서 화폐 통합을 한 것을 빼놓고는 사실은 미국만큼 연합성이 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재밌는 것은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은 오히려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이 지금 그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 회복을 하고 있는 국가가 나오는 것은 미국의 그 통일성 부분이 많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백신에 대해서도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전 행정부에서 있었던 이 백신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코비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논란을 다 잠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미국이 물론 1월 6일에 그 의사당 진입 같은 그런 참 불행한 사태를 겪었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그래도 국민의 정서들이 이제 통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백신 정책도 지금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양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많이 그 동의하는 쪽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미국이 이렇게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같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는 한꺼번에 좋아질 것이다. 이제 IMF는 이런 예상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IMF가 이제 그저께 발표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 돼 있어요.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잘 이끌어 오다 보니까 2021년도에 이제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6%까지 올렸죠. 근데 이게 지금 그 IMF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그 이제 숙제 남아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나도 지나치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월등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아까 얘기한 우리가 그 백신 행정을 잘하고 있고, 또 부양책도 아주 그 일사불란하게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미국이 월등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뭐 저희들이 뭐 믿건 안 믿건 간에 그 백신이 미국보다 훨씬 빨리 더 보급이 됐고, 또 코비드 상황도 뭐 2차, 3차 얘기가 없잖아요, 중국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중에서는 뭐 중국이 뭐 탁월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세계 경제의 1위, 2위 국가들이 끌고 가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전체의 평균치로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지금 저개발국이나 신흥국 중에서 좀 약한 국가들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좀 그 격차가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개발국은 문제가 백신도 지금 보급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지만 그 경제적으로도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재정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로 인해서 지금 그 선진국이나 또는 신흥국 중에서 잘 나가는 중국 같은 데와 비교해 볼 때 그 저개발국이라든지 또는 신흥국 중에서 좀 떨어지는 국가들이 이번 팬데믹 사태 이후에 더 격차가 벌어지는 이러한 그 불평등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잘 되고 나서 오히려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저희가 좀 그 내용을 잘 감안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주도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그 처진 국가들에 대한 그 배려 또는 처진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대책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그 불균형 현상을 좀 없애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IMF가 보는 지금 2021년도의 그 전망과 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미국을 포함해서요, 전 세계에서 많은 돈이 풀리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 또 거품이 커진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당연히 이것이 물가를 올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높죠. 네. 높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많이 풀렸어도 대부분 그 소비자들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그 저축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늘어나도 그만큼 그 저축이 늘어나 버리면 그 전에 돈이 늘어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의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에는 분명히 소비가 늘 거다. 이것은 뭐 제품 소비뿐만이 아니고 2021년도에는 서비스 수요도 늘 거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재고를 쌓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오고, 또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요새 뭐 운송 대란이라고 그러죠. 네네. 지금 뭐 배 잡기도 힘들고 뭐 프레이트의 그 컨테이너 비용도 뭐 3배 가까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제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뉘는 거죠. 이제 이 상태가 정상이냐 아니면은 이것은 밀린 숙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밀린 숙제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정상 수준, 과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은 뭐 당연히 이번이 밀린 숙제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공개된 그 3월에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서도 뭐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 뭐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그 우려를 뭐 별로 이렇게 시원찮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뭐 연준이 잘못 보고 있는 거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벌써 일주일째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6까지 갔다가 1.63, 오늘 1.63까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연준의 그 견해나 연준이 보고 있는 그 시각이 더 맞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 연준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역시 이제 완전 고용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지금도 실업률이 6.0%니까 3.5%의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대세는 서서히 연준의 말이 맞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